네, 수급 동향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포트폴리오 전략가입니다. IBK 투자증권 분당 지점의 이서구 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포트폴리오 분산을 잘 해놓으면은 네. 리스크가 닥쳤을 때 손실률을 조금 평준화시킨다 그래야 되나요? 네. 그런 효과가 있긴 한데 어떻습니까? 이제 포트폴리오의 상황은요? 예, 지난주랑 비슷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수는 좀 많이 떨어졌죠. 60포인트 정도 지금 하락분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5종목의 포트폴리오 전반적인 수익률은 그래서 조금 상향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5종목 가지고 있는데요. 간략하게 먼저 보면은요. 대림산업 21.6% 수익률 아주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점 돌파 되느냐. 그래서 10만 원 선을 좀 가지고 가고 있는데요. 여전히 긍정적인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대우증권이 오늘 좀 많이 올라오는 흐름. 그리고 저가에서 상당히 잘 편입이 된 것 같습니다. 약 4%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현대제철 1% 정도의 손실을 보고 있는데요. 지난 금요일이죠. 그리고 오늘 흐름을 놓고 보면은 상당히 흐름 양호합니다. 그리고 KG이니시스는 6%, 더존비전은 마이너스 2.5%로 손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반적인 흐름은 약간 플러스된 수익률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비해서요. 네. 자, 종합적으로 합산을 해보니까 전체가 플러스. 물론 그 중에 이제 대림산업이라고 하는 네. 주춧돌이 중심을 좀 잘 잡아주고 있군요. 네. 자, 그렇다면은 하나하나씩 좀 짚어봐야 네. 될 것 같은데요. 대림산업은 현재 어떻게 매매 전략을 좀 잡으면 좋겠습니까? 예, 대림산업 수익난 종목부터 말씀드리기가 좀 뭐해가지고요. 예, 다른 종목부터 하는데 그럼 마이너스부터 할까요? 대림산업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대림산업 차트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림산업 하면은 건설주로만 인식하면 안 된다라는 거 먼저 기억하시고요. 화학 분야가 30-40%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실적을 보면 사업 분야에서 30-40%를 차지하고 있죠. 대림산업 내 화학 산업 분야가 또 네, 있군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로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다만 건설의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주가가 안 좋았었는데 건설 경기가 이제 조금 바닥치는 거 아니냐라는 흐름이 나오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입니다. 흐름 자체 좋습니다. 더군다나 여기 하단부 보면은요. 이 녹색선의 이 기관의 매수가 상당히 좋은데요. 기관이 이 건설 쪽에 상당히 집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건설주 전반적으로 흐름 좋은 양호한데요. 그중에서도 대림산업이 대장주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는 점에서 놓고 보면은 지금 단기간적으로는 한 3주 정도 박스권 흐름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양봉 나오는데 여기서 돌파하면 10만 원권은 가볍게 갈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목표가 10만 원으로 저희가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보유 관점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현대제철 지금 현재 주가 흐름 궁금하실 텐데 이 부분 먼저 말씀을 드리죠. 83,000원 선에서 저는 편입을 시도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올라가는 듯 했었는데 다시 한번 밑으로 빠지면서 지난 금요일 그리고 오늘 8만 원 초반대의 지지력을 갖다가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요. 아주 양호한 흐름입니다. 무엇이 양호하냐? 좀 크게 보면은요. 예, 하락을 하면서 다시 하락을 하는데 아래 꼬리가 똑같이 나오죠. 거기다가 8만 원 초반대에서 이렇게 나왔을 때 소위 기술적 분석에서는 집계형이라고 합니다. 즉 여기에서는 저가 매수가 계속 들어온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평가 영역이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가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될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목표가 역시 10만 원 선으로 제시를 했었는데 보유 관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군다나 중국 쪽 모멘텀은 이 소재 쪽에서 앞으로 좀 더 일어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라고 놓고 보셔도 되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유 관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 종목 어차피 제외를 해야지 한 종목을 편입을 하는데요. 저희가 5종목 편입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5종목 꽉 찬 상태인데요. 네. 그중에서 더존비전 이거 버리기 참 아깝습니다만 일단 제외하고 신규 종목 3종목을 하나 편입을 하기 위해서 제외하는 것으로 할 텐데요. 잠시 차트 흐름을 보시면서 투자 전략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더존비전 흐름입니다. 예, 빅데이터 관련주로 좀 긍정적이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수익이 좀 났었는데 예, 지금 코스닥 좀 하락이 지난주에 있었죠. 지수 전반의 하락을 못 이기면서 하락을 했었는데 앞서 현대제철 흐름과 마찬가지로 아래꼬리를 들면서 지금 11,500원 선의 지지권은 분명해 보입니다. 즉 여기에서 어떻게 봐야 되느냐? 저는 하락보다는 좀 상승 쪽으로 좀 보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는 흐름인데요. 왜 그러냐? 역시 수급주체에서 기관이 아직 살아있습니다. 약간의 물량이 나오면서 눌린 흐름이 나왔는데요. 그거는 단기 차익 매물이 일부 나온 거라고 보여지네요. 그렇기 때문에 보유 관점을 유지를 하되
저희 포트에서는요. 역시 제외를 하고 오늘 세 종목을 하나 다시 교체하면서 선수 교체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항상 포트를 제외하고 나면 좀 주가가 더 오르는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아쉽죠. 예. 그러니까 기업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이제 포트 운영상 기술적인 이서구 부장만의 어떤 이렇게 테크닉이죠. 네. 네. 그래서 일단 하나를 빼야 되고 하나를 넣어야 된다는 이 규정이 언제 생겨난 건지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이제 한 7종목으로 됐었는데. 그래서 너무 많았어요. 너무 많아서, 5종목을 압축해서 좀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5종목을 압축을 했는데요. 네.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좋다면은 6개가 돼도 사실은 상관은 없겠죠. 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좀 내부적으로 이렇게 규약을 했으니까 일단 네. 하나 빼고 하나 넣는다. 네. 그래서 오늘은 더존 비즈온을 일단 잠시 제외해 놓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거를 넣어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다만요. 네. 더존 비전 정말 좋아 보입니다. 네. 예, 가져갈 만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는 잘은 많지는 모르지만 이 새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은 이제 조세 업무에 대해서는 분명히 또 얘기가 나올 수도 네. 있겠고 이 세무회계 ERP의 더존 비전 빅데이터 아까 말씀드렸고 처음 NC라는 기업도 그렇고 B2B라고 해서 기업들 간의 거래를 이제 투명하게 해야 세금을 또 잘 거둘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상당히 관심 기울여 볼 만한 기업들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쨌거나 그렇다면 하나 네. 뺐으니까 그래서 이제 포트폴리오 전략을 다시 잡아야 되거든요. 오늘 시장이 조금 느낌이 좀 그렇습니다. 삼성전자가 저렇게 떨어지는데 포인트 전체를 보면 종합주가지수는 4포인트 하락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내일 삼성전자 반등해주면 또 다시 반등 좀 가능성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평균치를 맞춰가는 것이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까? 삼성전자만 갔습니다. 그리고 현대차가 뒤따라서 좀 더 올라가면서 지수를 끌어올렸는데요. 그 이외에 다른 종목군들은 1,400포인트, 1,500포인트권역에 계속 있었거든요. 어느 정도 서로 키 맞추기 하면서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작년 10월 달인가요? 11월 달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는 바닥을 다진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 많이 빠졌던 종목들이 좀 올라가면서 삼성전자와 좀 키 맞추기를 하면서 지수는 어느 정도 평준화가 되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렸는데 좀 어렵나요? 지금 삼성전자 빠지는 흐름, 삼성전자 현대차 지난주 금요일날 보니까요 2%, 4%, 5% 빠지더라고요. 근데 지수는 그렇게 큰 영향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종목군들이 올라갔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공평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포트폴리오 전략 저는 어떻게 짜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들 아시는 부분입니다. 하루 종일 환율 얘기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환율이 또 어느 정도 제자리 찾아가는데도 삼성전자 빠지고 이 부분 왜 그러느냐 수급적인 요인에서 또 한 가지가 더 얹혔죠. 뱅가드 이슈가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 요인 분명히 불안한데요. 자체적인 흐름 내부만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글로벌 자금 동향을 봐야 되는데요. 일시적으로 대만과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의 자금이 빠져나간다. 일본 쪽으로 빠져나간다. 분명히 그 흐름도 일부는 감지가 됩니다만 큰 흐름 안에서 놓고 보면은 역시 이머징 마켓 전반적으로 자금은 계속 유입된다는 쪽으로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화 강세가 앞으로도 좀 더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놓고 보고요.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속도의 문제겠죠. 전반적으로 조정세지만은 현재는 삼성전자, 현대차 이러한 하락으로 인해서 지수가 왜곡됐다는 점에서 놓고 보면은 다른 종목군에서 오히려 모아가는 투자자, 즉 기관 외국인이 분명히 있다라는 걸 보면은 현재는 오히려 그 반대급부인 경기 민감주 쪽에서 여전히 우리는 찬스를 봐야 되겠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학, 건설, 증권, 조선해운이라든가 기계 이쪽에 관심은 아직까지 유효하고요. 약간 눌림이 있다면 오히려 저가 매수 관점으로 돌입해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큰 흐름 안에서 제가 한 두세 달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닥을 확인한 경기 민감주 이들 종목은 오히려 눌릴 때 매수 타이밍이라 그러죠. 매수 타이밍을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종목씩 말씀을 드리면 지금 화면에 좀 나올 텐데요. 네. 대우조선해양이라든가 대림산업 저희 포트에 있습니다. 호남석유가 롯데케미칼로 바뀌었죠. 네. 롯데케미칼, 현대제철, 대우증권, 한진해운 이렇게 6종목이 있는데요. 이들 종목으로 과연 어디에서 매수할 거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됐다면 오히려 바이 앤 홀드 이런 전략으로 가져가는 것이 맞다라는 판단입니다. 이 중에서 저희 포트에서는 현재 대림산업과 현대제철, 대우증권이 지금 포트에 편입되어 있죠. 앞으로도 이들 종목군에서 저가 매수 돌입해도 되겠다라는 타이밍이 오면 저는 편입할 예정이니까요.
그 부분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는 전자결제 관련주 시세는 못 내주고 있는데요. 올 들어서요. 예, 올해 기대해 볼 만한 요건이 이 전자결제도 앞으로 남아있지 않나 해서 전자결제 관련주 KG이니시스를 저희는 가지고 있는데요. 네. 이 부분도 참고하시길 바라겠고, 그리고 한 3주 동안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영화 관련주요. 최근 들어서 보니까요. 지금 200만, 300만 원, 400만 계속 지금 관객 동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화 관련주, 추이와 관련해서 많이 몰려드는 것 같은데요. 작품성도 많이 좋더라고요. 요 영화 관련주들, 워낙 소형주라서 여기에서 아직까지 제가 제시를 하고 있지는 않는데요. 네. 요 관련주들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쭉 뭐 빠르게 이야기해 주셨지만 일단 네. 핵심은 뭐 그 흐름대로 포트폴리오를 이제 잘 선택해서 구성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오늘 그 IT나 완성차 이쪽 뭐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 외국인 매도가 4천억인데 그 중에 이 세 종목만 합쳐서 3천억이 넘네요. 네. 반면에 금융주는 사고 있어요. 그죠? 네. 네, 금융주를 산다는 얘기는 뭐 일단 북핵 리스크에 대해서는 그렇게 또 헤비하게는 안 보는 수도 있다. 네. 것 같은데. 자, 좋습니다. 포트폴리오를 그럼 다시 구성해 봐야 되겠죠. 네. 앞서 뭔가 힌트를 주신 것 같은데 네. 저 중에 또 들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지금 현재 4,650억 매도가 나옵니다. 지난주에도 4천억 넘게 금요일 날 나왔었죠. 근데 지난 금요일과 오늘의 다른 점이 있습니다. 무엇이 다르냐? 기관이 그거를 받쳐주고 있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뭐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인데요. 네. 2,000선 정도에서는 매수가 그다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만 오늘 기관 전체적으로 보면은 금융 투자라든가 투신이 지금 중심이 되고 있고요. 연기금도 900억 넘게 들어오면서 싸다라는 부분을 생각할 수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 부분은요. 12개월 향후 PER 기준으로 보면은요. 현재 8.4배 정도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즉 9배가 넘어가면 판다라는 개념에서 8.5배로 나오니까 지금 산다라는 개념으로 다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들 기관이 앞으로 구미를 당길 수 있는 요건이 과연 무엇일까라고 생각했는데 화학 쪽이 좀 돌아가는 흐름입니다. 네. 전반적으로 보면은요. 이 화학 제품가가 전반적으로 좀 바닥 다지고 올라가는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그 가운데 다들 아시겠죠? 예, 롯데케미칼을 오늘 편입하려고 합니다. 롯데케미칼 011170 번호인데요. 주요 제품 가격 반등이 되고 있는데 이 롯데케미칼의 주요 제품들의 지금 가격 상승이 눈에 띄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품 가격 반등으로 인해서 지난 4분기 실적 저점으로 반등이 분명해 보이고요. 요번 1분기부터 턴어라운드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지금 30일, 지금 며칠 안 남았죠? 내일 모레인데요. 30일 지금 결산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네. 분명히 4분기는 그다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것은요. 기관이 작년 12월부터 어느 정도 다 인지를 하고 발표한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발표 시점을 앞둔 바로 이 시점에서는 오히려 눌릴 때 저가 매수가 되는 찬스가 됐다라는 거 과거 데이터 그리고 다 과거 경험치에서 보면은 그런다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제품 가격 반등이 어떤 것이 있길래 그러느냐라고 말씀하실 텐데 주요 제품 가격들을 보면은요 MEG라는 부분이 제품이 있는데요. 바로 이러한 제품은 가격 강세가 지속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 여전히 지속되고 앞으로 더 강세될 가능성 기관 쪽에서도 논의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BD 가격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BD가 그동안 안 좋아서 이 화학주 특히 이 롯데케미칼의 실적이 좀 안 좋았었는데요. BD요? 예, BD요. 예. 비드. BD. BD. 예, 영어 알파벳으로 BD.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가격이 바닥을 다지고 저점으로 올라가는 흐름입니다. 거기다가 주요 제품 중에 또 한 부분이 PP와 PE 이 두 가지 분야가 있는데요. 이 부분이 지금 아직도 바닥은 좀 헤매고 있는 양상이지만 지금 유럽 쪽에서 관련 공장들이 좀 약간 가동을 좀 정지할 예정으로 돼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까지 돌아선다면 상당히 가격이 좋아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 관점에서 보면은 현재 시점에서 오히려 저가 매수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현재의 주가 흐름을 보시면서 향후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롯데케미칼의 흐름인데요. 자, 11월 저점으로 많이 올라왔습니다. 예, 안 좋다고 하는데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 이유는 아래 빨간 부분이 외국인의 매수세인데요. 외국인의 매수세가 주요 주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외국인의 이 매집세는 아직도 유효한 상황이라고 놓고 보면은요. 오히려 121선 근방 그리고 최근 일주일여 동안 24만 원 초반대에서는 지금 자리를 잡으려고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오히려 저가 매수도 가능하지 않은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팁을 드리면은요. 뱅가드 펀드에서 지금 물량이 계속 나온다 얘기가 있는데요. 지난주 뉴스 플로우를 한번 잠깐 보면은요. 롯데케미칼 신동빈 회장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 이 물량을 어느 정도 받아주는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사주 매입을 충분히 하겠다라는 것을 좀 이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 물량 부담도 좀 완화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롯데케미칼 현재 시점 24만 2천 원 수준에서는 저희가 편입하는 것으로 하겠고요. 목표가는 28만 원으로 오히려 저가 매수 관점으로 좀 보겠고요. 손절가는 전 저점 근방이라고 볼 수 있는 22만 5천 원으로 제시를 하면서 저희 포트에는 롯데케미칼 앞으로 좀 좋은 기대를 좀 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회사 오너가 주가 수급 불안, 노출된 수급 불안에 주가가 불안정할 때 주주 가치 우선을 표방하고자 일단 멘트 했다는 것도 상당히 긍정적이군요. 네. 오늘은 롯데케미칼을 새롭게 포트폴리오에 편입시키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IBK 투자증권 분당지점의 이서구 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